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더 하나에 대해서 한번 또 오늘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김용현 국방장관을 향해서 대통령 부부 골프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신은 거기 있지 않았느냐라고 제기를 했었는데 그래놓고서는 어제 김어준의 무슨 유튜브 방송에 나가가지고는 겸손한 힘들 뉴스공장 가가지고는 말을 또 흐렸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 말이 왜 이런 건지 그리고 제가 취재를 조금 관련된 걸 해봤는데 그 내용도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아주 중요한 제보가 왔습니다. 8월 24일 이 한성대 골프장 5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경호처 1인이 이 한성대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만약 장관께서 후보자 신분의 인사청문회 준비 안 하고 대통령 내외와 골프 치셨다면 당연히 이건 낙마 사유겠죠? 제가 옷을 벗을게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아니 실세 장관이니까. 이 정권의 실세라고 보이는 김용현 현재 장관과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만 경호처 1인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 경호처 1인이 긴가민가 했던 것 같습니다. 경호처 1인은 경호요원이 아니라 같이 이제 티샷을 한 경호처 1인입니다. 그래서 경호원들은 쫙 깔렸다고 하고요. 저도 이제 설마 김용현 장관이었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던 건데요. 대통령실을 많은 또 여러 대통령의 인척이거나 또 김건희 여사와의 특수관계 등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골프장도 지금 확인 중에 있고요. 조만간 시각과 장소를 특정해서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난 11일 대정부 질문에 면책특권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면책특권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경호처 1인이 한성골프장에 이용했다. 그리고 1인이 또 있었는데 당신이냐? 당신이라면 인사청문회 준비 안 하고 골프 쳤다면 낙마 사유다.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가서 유튜브 방송입니다. 나가서 어제예요. 여기는 면책특권이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랬더니 말을 바꿉니다. 긴가민가 했습니다. 자기도. 자기가 긴가민가 했대요. 제보를 받았는데 경호처 1인이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경호처 1인은 경호요원이 아니라 같이 티샷을 한 경호처 1인입니다. 저도 설마 김용현 장관이었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던 건데요. 대통령의 인척이거나 김건희 여사의 특수관계 등에 있었던 사람이 중에 경호처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장경태 의원에게는 롤모델이 있다. 누구냐? 김의겸. 야, 이거는 이 진짜 의혹 제기라는 게 청담동 술자리도 있지만 장경태 의원도 과거에 그 김건희 여사가 난 장경태란 이름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아기들이랑 이렇게 같이 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명을 설치했다라는 의혹을 하면서 그때 이제 좀 부적절해 보이는 단어들을 쓰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장경태 의원이 확 유명해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도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에 있어서도 핵심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 이렇게 조작을 한 거 아니냐. 오히려 장경태 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특검을 하게 된다면 제보를 조작했다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저는 이 장경태 의원이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조금 수위를 낮춰서 이야기를 한 게 김의겸 전 의원이요. 그렇죠. 지금 어제 기사가 났죠. 어제 기소가 됐죠. 네, 맞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그때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서 10억 원이라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그게 10월 정도에 선고를 앞두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도 그 첼리스트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본인은 정말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한 거고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국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본인에게 사실관계 확인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강모 씨 같은 경우에 둘이 같이 그 사람이랑 이제 김의겸 의원이 같이 본인들이 이거를 했다라는 게 김의겸 의원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국회에서. 근데 그 강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한 녹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도 이제 올렸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으로서 기소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김의겸 의원도 본인이 그 강 씨랑 같이 했다라는 걸 이미 인정을 해버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김의겸 의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서 같이 기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저는 장경태 의원이 본인이 면책특권이 되어 있는 국회에서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유튜브에 나가서 그 지금 이게 막 일파만파 커지고 또 본인이 유명해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유튜브에 나갔는데 여기에서 뭔가 그 국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게 얘기를 했을 때는 김의겸 의원처럼 이제 별건으로 해갖고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약간의 그 수위 조절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민주당의 이러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너무 저는 남발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장경태 의원이 근데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민주당 쪽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괜찮은 청년 정치인이었는데 어떠한 계기로서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도 사람인데 어제 이 경선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발언을 한 걸 보면 사람도 사람인데 장소도 지금 특정을 못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장경태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른 군 골프장도 지금 확인 중에 있고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 부분은 다른 골프장에서도 많이 친 것으로 보여서 다른 골프장도 확인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그 뭐 꼭 한성대가 아니라도 네, 한성대 다른 골프장에서는 자기가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 예. 그러면은 뭐 어쨌든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군 골프장에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군 골프장에 그렇게 예약하고 하는 것들은 다 이게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아마 밝혀질 것이고 그리고 네. 예, 그리고 제가 취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의 동선과 이런 거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맞아요. 공개하지 네. 않는 이상 알 수가 없고 이거는 그 보안 내용이기 때문에 저 또한 접근할 수가 없죠. 당연히 없죠. 그래야죠. 네. 그러나 최근에 대통령 부부 대통령과 최근까지 사적인 이야기를 뭐 나눴던 분에게 제가 너무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건가? 골프장 같은 거 관련.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분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질문을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골프를 저는 안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골프를 치냐? 대통령은 10년 전에 골프를 치다가 안 친대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골프채를 잡아본 적도 없대요. 네. 저랑 같은 건. 근데 골프채를 잡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건네준 분이 그분이 언제 골프와 관련된 대화를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과 네. 나눴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주 최근이래요. 네. 그렇다면 한 일주일 만에 골프를 배워가지고 골프 치러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국회의원이 재선급 됐으면 확인을 하고 뭘 해야지. 여기 지금 결국은 그거잖아요.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제보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우리나라 국민 중에 못 알아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근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경호원이 쫙 깔렸다. 그리고 경호원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같이 골프를 쳤다. 이게 다잖아요. 이건 저는 도대체 이건 그래놓고서는 또 어제 김어준의 겸손 힘들다 나와서 특검을 해야 된대요. 특검을 해야 된대 이거 가지고. 솔직히 민주당 의원들의 이 특검에 대한 무한 사랑, 무한 메들리, 무한 돌림 노래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 골프채를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무슨 골프 선수입니까? 골프 신동이에요? 일주일 만에 배워가지고 나가가지고 티샷을 그렇게 하게? 그러니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항상 똑같은 패턴인데 생태탕 가게에서 봤다. 그 다음에 청담동 술집에서 봤다. 골프장에서 봤다.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패턴이 너무 똑같아서 이제는 좀 질린다는 생각도 들고 국민들도 별로 이제는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동네에서 그 무슨 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를 하겠다고 플랜카드가 붙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한번 가봤어요. 제가 사람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냥 가봤어요. 진짜 이 플랜카드는 있길래 그 시간 그 장소에 한번 가봤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들도 이제는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특검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미 탄핵 특검은 거의 요즘 그 제 초등학생 아들이 보는 유튜브에 그 약간 개그맨들이 하는데 거의 밈으로 쓰여요. 그래서 너도 나 핵탄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핵탄이 뭐예요? 이렇게 탄핵을 이제 뒤집어서 초등학생들 아. 이렇게 얘기할 때 너도 나 핵탄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뒤집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밈이 돼 버렸어요. 너 특검 뭐라던가 핵탄 할 거야 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 버리는 이상 이게 그냥 희화화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특검이나 탄핵이라는 건 굉장히 엄중한 일에서 엄중하게 쓰여야 되는 건데 이미 하나의 유행어가 돼 버렸다. 민주당 덕분에. 그래서 민주당도 사실 지금 더 이상 특검과 탄핵이 국민들에게 아무런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까지 오게 되니까 이제 좀 더 센 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이제 더 이제 할지 아니 그러니까 난 궁금해요. 특검이랑 탄핵에 하나 더 이제 추가가 될 거다. 개헌. 계엄 그러니까 계엄을 이제 던진 계엄까지 거예요. 왔잖아요. 근데 계엄까지 계엄 그 던진 다음은 거예요. 뭐 할 건지가 저는 되게 궁금해요. 아니, 예상되는 저는- 단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게 방송 나면 얘기하는 게 예. 이제 조만간 외계인? 이제 왕정복고, 왕정 예, 복고. 칭제 권원 그러니까 이제 뭐 경복궁으로 들어갈 거다. 부르봉 왕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뭐- 용산에서 경복궁으로 다시 들어간다. 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할 때가 됐다. 이제 참, 장경태 그리고- 의원이 지금 이 얘기를 한 게 대정부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정부 질문에서 골프 쳤냐 물어보는 것도 되게 어이가 없는 얘기고 그리고 나는 장경태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영애 장관이 옷을 벗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라 그랬을 때 그 다음에 그 장경태 의원이 나는 증거를 제시할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없어.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끝인 거야. 계엄이랑 똑같아요. 아니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아니 이런 제보가 있는데 여기에 뭐 사진이라든지 뭐 할까 요 사람이 지금 장관 아니십니까? 뭐 얘기해야 되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없어요. 거야. 그러고서는 그 다음은 이제 김어준 나가는 거지. 그렇죠. 와, 거기 가서 정말- 더 부풀리는데 본인이 문제될 거는 싹 빼버리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굉장히 좀 부끄럽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생각도 민주당 해요. 의원들이 이런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정 활동을. 예? 의정 활동을.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들 분들 이런 분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뭐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하다 보면 근데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먹히니까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 먹혀요. 방법이. 왜 먹히냐면 부정적인 인식을 그러니까 헤드라인만 보고 지나가니까 워낙 바쁜 세상에 부정적인 인식을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김용현 장관한테도 해상 자위대 깃발이랑 우길기를 비교해 놓고 그걸 정확히 판단했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몰랐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판단해도 몰랐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그냥 몰랐던 거 아니냐만 이렇게 귀에 꽂히게 만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먹힌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뭔가 윤석열 정부는 뭔가 그런 면에서 그 뭔가 부패하고 밀실에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그 인상만 주면 성공하니까 그 인상을 계속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불이 타오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정말 광화문이 다시 촛불로 뒤덮이는 그 상황을 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촛불 집회 한다니까 막상 가보니까 정말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아주 소수가. 그래서 그거는 타오르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차곡차곡 쌓이게 만드는 데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효과를 계속 노리는 거고 제가 이 김어준 씨 방송도 이렇게 좀 틈틈이 봐요. 이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렇게 틈틈이 봅니다. 근데 우리 보수 유튜브 방송이랑 많은 차이가 좀 있어요. 큰 차이가. 보수 유튜브 방송은 저도 많이 지금 이렇게 출연하고 이렇게 하지만 많은 부분을 설명해 하려 합니다. 저도 설명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강전우 변호사님도 그런. 김어준 방송은 웃고 떠들어요. 나도 웃고 떠들고 싶어요. 계속 웃어. 계속. 근데 내용이 뭐냐면 근거는 없고 툭툭
툭 던지고 비웃고 툭 던지고 비웃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요즘의 어떤 트렌드에 좀 맞아서 인상을 이렇게 심어주기에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렇죠. 예. 한동훈 외계인설도 거기서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 던지고 웃고 던지고 웃고 이 분위기예요. 그냥 던지고 웃고 던지고 웃고. 그래서 야 이게 한동훈 외계인설. 내가 이게 정말 그 저기 뭐지 미국에서 폭스 TV가 옛날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저널리즘의 무슨 저기다라고 해서. 근데 우리는 그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보수는 되게 엄근진인데 걔네는 계속 그렇게 툭툭 치면서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또 단톡방 같은 데서 끊임없이 뿌립니다. 그런 영상과 그 짤들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뿌리는데 이게 무섭다라는 생각이 잠시만요. 듭니다. 좀 늦게 오셔가지고 지금 말문이 터지셨는데 제가 말씀을 끊어 죄송한데 우리 좀 할 게 많아요. 예.